오늘 특징적이었던 거, 일단은 놀라운 거는 역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와, 3연상을 갔습니다. 3연상. 거의 개인 투자자들의 힘인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수급이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거래대금이 1조 5천억. 터지면서 사실상 3연상이죠. 이때도 많이 첫날 이제 상장날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3연상을 가면서 43,000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 96,000원. 와, 내일이면은 10만원 돌파를 하지 않을까. 갭상승이 나와주면은 대단합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6조 5천억을 넘어갔는데, 글쎄요, 어디까지 갈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지금도 많이 과열 상태인 것 같다. 그래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여기에서 최근에 수익률 굉장히 크게 내시는 분들도 나오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겠지만,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없는 만큼 또 초보자분들 또 이런 거 보고 10만원 돌파하고 뭐 15만원 간다 막 이러면서 어디에서 막 글 써놓은 것들, 뭐 이거 이제 곧 20만원 갑니다, 이런 글들에 너무 현혹돼서 너무 이제 추격 매수, 지금부터는 좀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조금 위험한 구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특징적이었던 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과한 거래대금이 좀 쏠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조금 약했죠. 소폭의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도체를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치 싸움이 시작됐어요. 어떤 눈치? 이번 주에 가장 큰 빅 이벤트라고 볼 수도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본다면은 내일 아침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은 미국장 끝나고 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우리가 딱 내일 아침에 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미국 증시보다 엔비디아 시간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실적 발표가 컨센서스보다 뭐 높네 낮네 뭐 이것보다도 사실 뭐 가이던스나 앞으로 추가적으로 붙는 코멘트들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추후에 또 주가나 전망을 해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도 또 민감하게 움직일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늘 그래서 마지막에 막 반도체 종목들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막 올라가는 종목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홀짝 좋아하시는 형님들, 야, 엔비디아 실적 발표래? 나는 롱이다. 나는 숏이다. 물론 숏은 없으니까 그냥 난 관망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파는 분들도 있고, 왠지 한 번 더 불꽃 숏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엔비디아 관련이 있는 종목들, 뭐 이수페타시스나 뭐 이런 종목들 마지막에 막 사면서, 마지막에 조금 올랐거든요. 이수페타도 보면은 생각보다 이제 경계성 매물 때문에 마지막에 좀 빠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락을 했다가 다시 다 올려놨어요. 다시 다 올려놓으면서 팽팽하게 지금 의견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간다. 우리 나라 증시 특징이 뭐냐? 항상 선반영이다. 선반영이니까 이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팔고 나오는 거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이슈는 엔비디아 시간 외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갭상승할 것이냐 갭하락할 것이냐가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이고요. 그 외에 특징적이었던 거는 오늘은 또 여전히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강세가 나왔죠. 제가 이제 특정 인물 이름을 자꾸 얘기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정치 테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부방도 어제 거래대금이 꽤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2천억 넘게 터져주면서 오늘도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또 오히려 그 차익 매물을 단기 눌림으로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 테마에서는 오늘 강한 흐름이 나왔던 게 뭐 부방도 있었고, 오픈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책으로 갔어요. 정책 약간 이미 쪽 오픈롤도 오늘 20% 상승,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 매물출에도 충분히 염두를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인스웨이브나 핑거, 채시스 이런 종목도,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한 인물의 정치 테마라고 해가지고 다 같이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정치 테마에 그냥 수급이 붙었어. 그러면은 다 같이 올라갈 때 다 같이 간다기보다는 따로따로 본인의 그 차트 패턴에 따라서 어떤 종목의 차트 패턴이 더 좋냐에 따라서 오늘은 뭐 여기에 거래대금 쏠렸다가 뭐 내일은 저기 쏠렸다가 이런 식으로 정치 테마 내에서도 수단매가 좀 다르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것도 테마의 특징적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도 잘 체크를 해서 관련주들을 좀 모아놓고, 만약에 매매하실 분들은 모아놓되 뭐가 먼저 수급이 들어오고 어디가 강하게 오늘은 주도를 하는지, 이런 것도 아마 눈치 싸움이 오늘도 꽤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금지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대 추천 아니니까. 근데 이제 선수분들이나 좀 경험이 꽤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다들 하고 계실 거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두 번째로 강하게 거래대금이 몰렸다라고 봐도 되는데, 로봇주에서 두산 로보틱스, 물론 이제 정치 테마보다는 조금 덜 몰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제 5천억이 터졌기 때문에 어제 5천억에 이어서 오늘은 평범한 것 같아.
변동도 없이 그냥 얌전히 행보했거든요. 분봉 보시면은 조용히 옆으로 그냥 행보만 했습니다. 거래량 별로 안 터졌겠네, 뭐 거래대금 별로 안 터졌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니까 2천억 이렇게 횡보하는 캔들도 2천억이 그냥 터지는구나. 그만큼 지금 두산로보틱스에서 거래대금이 꽤 터지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자리냐, 우리 상장했을 때 시초가가 어디였냐면은 바로 지금 가격대였어요. 59,100원. 그래서 59,100원에 시작을 해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67,600원 딱 여기 찍고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저항대가 지금 여기라는 거. 지금 가격대가 6만원 정도는 충분히 강한 저항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저항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버텨주면서 관리를 해준다? 그렇다면은 요거를 돌파한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저항 맞고 추가적으로 한두 번에 또 조정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지, 아마 그 힘겨루기 싸움을 지금 굉장히 집중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최근에 힘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요 매물대 한번 소화하고 한 번 더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수급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보시면 이게 수급인데 연기금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고 있습니다. 1위부터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1위는 좀 적게 들어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몇십억 단위로 20억, 50억, 80억, 70억 이렇게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외국인이나 다른 기관은 그냥 샀다 팔았다 그냥 단타 정도 하는 정도 수준이지만 꾸준하게 사는 곳은 연기금이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연기금이 막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이때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막 전고점 뚫고 돌파할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수급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특징적이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두산로보틱스를 봤을 때 이렇게 양호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로봇주로 순환매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로봇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나는 거래대금 크게 터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로보틱스에서만 트레이딩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시간차를 두고 다른 로봇주도 순환매 들어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뭐 레인보우나 로보티즈나 기타 뭐 다른 종목들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로봇주도 같이 묶어서 한번 흐름을 좀 관심 있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종목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이슈 때문에 갭 상승이 나와주고 오늘 대부분 하락이 나왔어요. 계속 이 이슈가 수급의 연속성을 불러오면서 추세를 이끌어낼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샘 알트만 관련해서 국내 AI 종목까지 다시 한 번 더 주도 섹터로 계속 올라갈까는 두고 봐야 된다. 적어도 지금의 AI의 섹터의 흐름은 그냥 박스권 정도로 볼 수가 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정도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크게 특징적인 건 없어요. 딱히 막 매매할 만한 종목들은 몇몇 거래대금 몰리는 종목 위주로 소수에 몰리는 경향이 있고, 그 외의 종목들은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간단한 이슈들 함께 체크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좀 디테일하게 일정들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많이 없어요. 근데 정치 테마랑 몇몇 이런 거 AI 빼면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뭐 탄소 중립 이런 것들 좀 자주 나온다. 그리고 사우디 스마트팜 이런 것들 자꾸 뉴스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오늘 움직였던 게 우듬지팜이 사우디 스마트팜 관련 뉴스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 20% 상승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탄소 배출 자꾸 나오는 것 같다. 저번 주에 잔이 PD가 정리한 것 중에 하나도 이번 달 말로 갈수록 기후변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강한 거래대금은 아니에요. KC 그린홀딩스 같은 종목들 장중에 20% 상승 나와줬고, 그린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약 10% 정도 한번 반짝 순환매 들어오는 정도로 들어왔다. 이런 것도 특징적이고, 장중에 또 교육주도 강하게 상승이 나왔으나 좀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좀 아쉽게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도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변화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거 준비하시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은 오늘과 같은 또 개별주들은 또 알아서 거기에 맞게 정치 테마나 몇몇 개별주들 또 알아서 움직일 거니까 거기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트레이딩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요거 좀 기사가 좀 인상적이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죠? 애널리스트가 이제 더 이상 지친다. 방송 접은 여의도 전문가들 하면서 보람보다는 한계가 찾아왔다. 애널들 무력감 호소. 증권사 리포트보다 유튜브를 더 신뢰한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겪은 일들이 이런 거래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애널리스트가 나오는 모든 영상에 좌표를 찍고 우르르 몰려가서 악플을 단다고 합니다. 카톡, 오픈 채팅,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 안에서도 집단으로 비난을 하고요. 현수막이나 피켓을 들고 애널리스트 소속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고도 합니다. 되게 놀랍네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내선으로 항의, 협박성 전화를 하고 약간 괴롭히는 것 같아요. 다른 섹터 종목들 게시판 찾아가서 해당 애널리스트를 비난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특정 섹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레포트를 쓰면은
보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염려를 하기 때문에 또 그게 과해지면서 음모론적으로 공매도 세력과 결탁해서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다. 보통 2차전지 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마디로 이제 완전히 그냥 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런 레포트도 유료화로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증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그냥 가볍게 볼만한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특징적이었던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일도 무난하게 큰 이변이 없는 한 충분히 개별주 장세 계속 기계적인 트레이딩 관점 유지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 다 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내일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